안녕하세요, 카젠TV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데 와서 이렇게 평소 시작과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파로라고 맨 왼쪽 아래에 있는 휴양지고, 지금 오늘 이제 온 곳은 콘라드 알가베 호텔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밤 12시 50분 비행기를 타고서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가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2시간 반 정도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5시간 정도를 지금 날아와가지고 이쪽 포르투갈 남부 휴양지 파로라는 곳에 왔는데, 저 멀리 제가 온 이유가 좀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가보시죠. 여기가 일단 안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로라는 휴양지는 제가 6년 전에 한번 왔었던 곳인데, 그때는 이제 F바디 M3, M4 시승 때문에 왔었어요. 여기 알가베 서킷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모터트렌드에 있을 때여서 와가지고 시승을 했었던 곳입니다. 6년 만에 또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BMW 차를 시승하게 됐어요. 저 멀리 보이시죠? 맞습니다. 여기 호텔이 너무 멋져서, 이 파로는 원래 좀 포르투갈 안에서,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래요.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 콘라드 알가베 호텔은 상당히 좀 별 5개짜리 고급 호텔에 속한다고 하네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M8. 그냥 던져 놓고서 말면 제어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떤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거의 뭐 익스트림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M8 때문만에 온 게 아니고요, 8 시리즈, M8, 그리고 M8 컨버터블, 또 8 그란 쿠페까지 모두 시승하게 됐어요. 지금 얘네들은 뭐 더 7, 더 X7, 그리고 더 i8, 그리고 8 그란 쿠페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만나볼 차는 BMW 84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그랑 쿠페입니다. 이 차는 사실 2017년 콘쿠르스 델레강스 빌라데스테에서 나왔었던 콘셉트 8 시리즈를 바탕으로 했죠. 그때는 투도 쿠페였었고, 이번에는 이제 4도 세단까지 이렇게 내놨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기존의 어떤 BMW 차에서 만났었던 세단들과는 다른 스타일링과 그리고 또 디자인 디테일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언뜻 보기에도 야, 저 차는 값꽤나 나가겠다라는 인상이 물씬 납니다. 이 8 시리즈라는 이름은 이제 20여 년 만에 BMW가 다시 끄집어냈죠.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에 E31 8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어떤 투더 쿠페였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6 시리즈를 대체하는 모델이고, 길고 넓고 낮은 스포티한 차들이 따르는 그런 방정식을 상당히 잘 소화해냈어요. 지금 길이는 5m가 훌쩍 넘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3m가 넘어서 시장에서 부딪히는 차들, 경쟁자라고 부딪힐 수 있는 차들, AMG GT 4도어나 아니면 포르쉐 파나메라 보다 길이가 길고 또 폭은 살짝 작은, 그러면서도 높이는 낮습니다, 이 차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볼 경우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프로덕트 담당자에게 이제 투도 쿠페하고 4도어 그란 쿠페하고 단지 길이와 휠베이스만 차이가 나는지, 약 20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외에는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빙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 물어본 거는 이제 그 투도 쿠페하고 4도어 쿠페가 형태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물어볼게요. A필러 앞까지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보면은 쿠페와 그런 쿠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쿠페는 6mm가 더 높습니다, 루프라인이. 그래서 윈드스크린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앞자리 탑승객의 헤드룸이 더 좋습니다, 그런 쿠페가. Also a little bit more space on the front seats in comparison with the two-door car. So 그리고 front door is shorter. 앞쪽 문짝이 더 짧죠. 뒤쪽 문짝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쪽 문짝을 좀 더 짧게 해서 2열 승객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한 것도 다릅니다. 휠베이스는 201mm가 더 길어요. 그리고 뒤쪽 오버행도 30mm가 더 늘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쿠페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루프라인을 갖게 됐죠. 좀 더 그리고 앞뒤로 균형 잡힌 그런 라인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쿠페와 다르게 리어 해치에 일체형 스포일러도 달렸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핀이 달렸죠.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클래식한 그란 투리스모 차들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인데, 이런 요소를 넣어서 이제 차가 바깥에서 봤을 경우에 좀 더 어떤 활력 넘치고 액티브해 보이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투도어 쿠페는 여기 그냥 평평해요. 이런 핀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뒤쪽 축도 30mm 더 넓은데 이게 혹시 트랙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겉보기에만 그렇게 넓어 보이는 거예요. 저 쿠페랑 비교해서 보면은 C필러가 좀 더 안쪽으로 오므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필러 부분이. 하지만 그런 쿠페는 이게 더 바깥으로 뻗었죠. 그래서 좀 더 어떤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C필러도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은 일단 2열 승객의 공간을 좀 더 뺄 수가 있죠. 처음에 목적은 그거였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어피어런스적으로, 외형적으로도 좀 그런 근육질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결과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적에 상당히 좀 강력한,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리어 엑셀은 28mm 넓을 뿐인데 바디 가장 넓게 튀어나온 폭은 30mm나 더 넓습니다, 쿠페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뒤에서 만약에 이 차를 따라가면 저게 투도 쿠페어 아니면 4도 그란 쿠페어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능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같이 이뤄낸 그런 좀 디자인적인 차이입니다. 차체 강성은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이건 완전히 똑같아요. 안에 쓰인 소재도 똑같고요. 지금 휠베이스가 20mm 넘게 늘어났지만 그게 어떤 차체 강성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BMW만의 기술인 카본 코어도 사용을 했고요. 카본 코어. 센터 콘솔 보시면 카본을 썼잖아요. 그 BMW가 카본 코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M8 그란 쿠페와 M8 쿠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똑같아요. 하지만 걔네 둘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옆방에 그 M8을 우리가 리프트로 떠났는데 가서 보면 M5에도 적용이 안 됐었던 새로운 요소들이 몇 가지 적용된 게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차를 아예 리프트에 올려놨어요.
이제 M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런 스포티한 요소들도 상당히 갖췄습니다. 범퍼라든지 아니면 휠, 그리고 옆에 에어 브리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갖춰서 좀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앞뒤로 길죠. 그래서 7 시리즈보다 짧고 5 시리즈보다 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길이는 지금 510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경우에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볼륨감이 꽤 있어서 보시면은 이 테일 램프도 가운데까지 깊이 파놨고요. 또 얘는 840i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데, 얘는 엑스드라이브가 아니네요. 840i입니다. 시승차는.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네 자리를 모두 독립식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실내를 잠깐 보면은 시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자리 어디에 앉든지 스포티한 차의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볼 경우에는 특히나 이 뒤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상당히 완만한데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쿠페형 세단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좀 우아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캐릭터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죠. 지금 이 도어 핸들로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빛 방향에 따라서 차의 볼륨을 상당히 달리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가 굉장히 볼륨감 있고 좀 근육질스러운 그런 느낌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 트렁크 해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볼 경우에 스포일러가 없는데도 스포일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촉 뒤로 빠졌죠. 이것도 디자인 요소 중에 어떤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다이내믹한 걸 동시에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트렁크는 지금 제가 키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열면 되는데 상당히 실린더 작동이 조용합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두껍네요. 물론 이건 겉에 가린 거긴 한데, 그리고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이니까 확실히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짐 공간이. 그래서 지금 발표 자료로는 골프 가방 3개, 골프백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어떤 전형적인 스포츠백 형태는 아닙니다만 루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스포츠백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네, 상당히 조용하게 닫히네요. 밑에는 그리고 디퓨저 요소들도 갖췄습니다. 이것도 역시 엠팩이라서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뒤에서 볼 경우에 상당히 라인이 이쁘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만났던 BMW 차 세단형 중에선 가장 좀 다이내믹한 그런 좀 스포티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40i 그랑 쿠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딱 봐도 BMW라는 건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네, 스포트 디스플레이는 토크나 출력을 보여주는 게이지이고 나침반 그리고 뉴스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 이 유럽에서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최적화가 돼가지고 하나도 어떤 멍텅구리 버튼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GPS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날씨라든지,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만 더욱더 최적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면 이 차는 그리고 어떤 그랑 쿠페라는 모델에서도 알 수 있게 스포티한 성능과 콤포트를 모두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콤포트에 더 초점이 맞춰진 차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여기도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작게 갖춰져서 이런 온도 설정이라든지 이건 그대로고요. 또 밑에도 이런 정전식 버튼이 돼서 저장할 수가 있죠.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기판을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3 시리즈에서 봤었던 그 풀 디지털 방식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M8과 M8 그랑 쿠페와는 다르게 여기에 M 모드라든지 셋업 버튼은 아니고 여전히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오토홀드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스포츠로 해보면 살짝 바뀌죠. 그리고 콤포트로 해도 살짝 바뀌고 에코 프로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무엇보다 이 시트가 상당히 좋아요. 시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시트가 지금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서 이 볼스터 하며 옆구리 볼스터나 허벅지 그리고 이 엉덩이 받침까지도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분리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운전석에서 뿐만이 아니라 뒷자리에도 이렇게 독립식 시트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독립식 시트가 뒷자리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게 살짝 파놓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운전자, 탑승자의 몸을 잘 지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방석 받침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체중 분산을 굉장히 잘 하게끔 돼 있는 구조고요. 이 시트가 8 시리즈 그랑 쿠페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열 승객이 참 편하게 장거리도 갈 수 있는 진짜 GT 그란 투리스모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 보이시나요? 이 이소픽스가 독특한 방식이에요. 저는 플라스틱 커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이것마저도 고급차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고 이렇게 열어서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나 수납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공조 장치도 4존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양옆을 조절할 수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별도로 모두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요. 작은 수납 공간이 아주 앙증맞게 있네요. 그리고 얘는 풋룸이 2열 레그룸은 괜찮은데 여기 1열 시트 밑에다가 발을 집어넣을 공간은 안 나와요. 이게 아까도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더니 어쨌거나 그 시트 포지션을 낮춰서 스포티한 성능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루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는데 아예 통창이 아니고요, 1열과 2열을 별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버튼은 여기 있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BMW 8 시리즈 그랑 쿠페 뒷자리에 앉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감만 놓고 보면은 쾌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차 AMG GT4도라든지 아니면 파나메라랑 비교할 적에 재원상으로만 휠베이스가 더 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탑승자가 체감하는 공간감이 레그룸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룸, 그리고 이런 숄더룸까지도 상당히 좀 쾌적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더라도 편하게 자세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등 쪽을 보시면 좀 파놨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등이 참 붙는 게 있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방석이 허벅지 받침이 꽤 길어요. 그래서 체중 분산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 사람도 어떤 좀 다이내믹한 그런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안락하게 정말 GT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트가 아까 외관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네 자리를 모두 이렇게 독립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편하게 갑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또 이쪽 오른쪽에 유리의 높이도 보시면 성인 상박에 거의 맞는 눈높이거든요. 그래서 내다볼 적에도 굉장히 좀 이런 시야성도 좋고요. 또 살짝 2열이 그렇게 높게 앉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전방 시야는 잘 뚫려 있습니다. 2열 승객이 느끼는 그런 시야, 거주성이라든지 쾌적성,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고속주행도 해보고 초고속주행도 해봤는데 살짝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를 만져보면은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니에요. 유리 두께는 분명히 두껍습니다. 근데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잘 차단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는 약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BMW 8 시리즈 그랑 쿠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은 진동, 소음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아예 안 들어온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인상은 겉에서 봤을 때도 그랬지만 모든 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세단은 바로 타자마자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차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매끈해요. 근데 이 매끈하다는 게 좀 막연하게 어떤 드라이브 필링 그런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상당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8 시리즈가 처음 선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성도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좀 4도어 쿠페스러운 세단을
생각할 적에 뭐 어떤 아우디 A7이 있었고 벤츠에는 CLS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그것보다 더 윗급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어떤 주행 질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이즈적인 부분도, 지금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파나메라 그리고 또 뭐 어떤 AMG GT4도어 그런 차들보다도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2열 거주성은 물론이고요, 상당히 어떤 내 자리 어디에 앉더라도 편안한 쾌적한 정말 GT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840i여 가지고 직렬 6기통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는데, 이 조합이 되게 잘 맞물려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주행 성능입니다. 어떤 스타일링도 상당히 좋지만 무엇보다 이 하체를 세팅한 느낌이 너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지금 얘는 또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그걸 생각할 적에 어떤 좀 단단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아예 좀 편안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그 두 개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스포츠로 가게 되면은 컨피규어 인디비주얼에서 보면은 댐핑, 스티어링, 엔진, 트랜스미션 이 네 가지를 모두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뒷자리에 누굴 태우고 다닐 적에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쾌적하게 달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혼자만의 어떤 펀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을 적에는 얼마든지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한 게, 물론 뭐 7 시리즈는 익스클루시브하고 럭셔리하고 뒷자리에 누굴 모시고 다니고 그러기에 최적화된 차, 하지만 이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부분까지도 뭐 80% 정도 가져오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펀 드라이빙 그리고 또 다목적성, 얘는 그리고 루프레일까지도 결속할 수 있는 고리도 갖췄어요. 그러니까 레저까지도 챙긴 굉장히 좀 실용적이면서도 펀 드라이빙에 스타일링에 패키징이 잘 된 차이기 때문에 굉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디젤 모델도 이제 출시가 되는데,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의 회전 질감, 물론 뭐 요즘 디젤 엔진은 상당히 어떤 가솔린 엔진 같은 느낌은 따라잡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가솔린 엔진의 고유의 그런 좀 리니어한 질감 플러스 어떤 정숙성과 또 어떤 이런 호쾌한 매끈한 가속 성능, 가감속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참 차의 성격이 확 드러나는 잘 맞물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타보니까 단지 어떤 패키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를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굉장히 좀 마음이 기울 것 같아요. 워낙에 뭐 8 시리즈를 BMW가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의 가장 위에 자리 잡는 게 이제 M8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퓨어한 그런 순수한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한 8 시리즈 그란 쿠페는 그것과는 좀 방향을 달리하긴 하는데, 이전에 없던 차긴 해요. 그러니까 6 시리즈 그란 쿠페를 대체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BMW를 좋아했던 소비자든 아니면은 BMW를 처음 접하는 타 브랜드에서 넘어오는 소비자든 굉장히 좀 이것 봐라,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8 시리즈 그란 쿠페 시승은 마치겠고요. 이번 포르투갈 출장에서 참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모두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담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